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SK바이오팜 이제 상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청약을 받아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주식하면서 청약이라는 걸 해봤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좋은 기억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어떤 종목이 상장되는지 뭐 그거는 금방 나오죠. 봤더니 이번 주에 상장이 아니고 그 청약이죠. 청약되는 종목을 찾아봤는데 A 프로라는 종목이 요번에 이번 주에 청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알아봤고 과연 이 종목은 청약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파악되는 기본적인 정보로 제가 뇌피셜로 만들어낸 정보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프로라는 종목은 그 2차전지 장비 생산하는 업종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처음에는 A 프로젠 삼형제 있잖아요. 뭐 그쪽하고 관계돼 있나 싶었는데 전혀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2일 3일이면 목금이죠.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수요 예측을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고요. 이게 뭐 개인 의견도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기관에서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견은 21,600원 이상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최고가죠. 21,600원에 이 종목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가 25% 그리고 한 23,300원 한 2만원 이상 정도만 돼도 나는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42%로 2만원 이상에 사겠다는 의견이 한 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게 공모가가 2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와 신규 발행되는 주식수를 합쳤을 때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은 한 634만 주고 21,600원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A 프로의 총 시가총액은 1,370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21,6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그러면 1370억에서 약 90%에서 200%까지 시초가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은 최대 한 2700억까지도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상한가가 간다 그러면은 한 3300억, 2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까지도 한 번에 뻥튀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한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PNT가 저번 주 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3천억이 되고요. CIS가 2,800억입니다. 둘 다 이제 2차전지 장비 생산하는 라인을 설치하는 업체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다는 점.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철성분 같은 게 섞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장비를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900억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A 프로가 최대 제가 이야기했을 때 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PNT CIS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 시가총액 현재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 2019년도 기준 한 3,200억 정도 이제 매출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14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PNT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매우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3천억 정도가 되고 CIS 같은 경우에 매출은 한 1,006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한 2,103억 죄송합니다. 213억 정도가 되고 대보마그네틱은 매출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239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47억이 되더라. A 프로는 상장은 안 됐지만
2019년도 매출이 다 나오거든요. 찾아보니까 매출이 한 673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103억 정도가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단순하게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2020년 1분기 실적도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상회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최소한 매출 면에서나 영업이익 면에서나 대보 마그네틱보다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자면, 자, 이때 시가총액이 21,600원일 경우에 1,37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2만 원에 시작을 하든 21,600원에 시작을 하든 제가 봤을 때 처음 공모가보다 만약에 청약을 받는다면 공모가보다는 이 종목이 좀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결론은 뭐냐? 공모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1차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대보 마그네틱급 시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파악했을 때 향후 성장성도 좀 높을 걸로 판단이 돼요. PNT나 CI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2차 전지 쪽 뭐시기냐 필름 쪽 그런 거 압축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장비를 이제 PNT는 대형을 만들고 CIS는 소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더 이상 뭔가를 더 발전해 나갈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장비 관련 업체들은 미래 전망을 한 이제 4년, 5년 정도, 길게 봐야 4, 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PNT나 CIS는 그 뒤에 뭔가를 할 만한 그게 보이진 않아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현재 시총이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A 프로는 그 뒤에 뭔가 딴 거를 좀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내리막을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2019년도 이 매출의 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금 원가 절감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거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익이나 매출 면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A-프로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장비 생산 라인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전에 PNT나 뭐 CIS 이런 데서 배터리를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뭐 다른 뭐 P&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배터리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 배터리는 그냥 그 철대기일 뿐이랍니다. 안에 향후 건전지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낸 이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그냥 철판떼기일 뿐이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로서의 성능을 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의 전기를 충전시키고 방전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배터리로 변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과거에는 그냥 일반 충방전기인데 이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고온가압 충방전기를 현재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과거에는 일반 충방전기가 매출의 대부분이었다 하면 2018년도부터 고온가압 충방전기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대로 일반 충방전기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조금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근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전체 매출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 배터리를 다 만들고 나서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 뭐 결국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프로가 한 2000년쯤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든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
2007년도부터 저도 몰랐는데 2007년도부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없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가 회복이라고 합니까? 제가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는데 공부할 때는 막 머릿속으로 외워놓고 이 전기가 그냥 소모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기를 소모하면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제 원리가 필요를 했는데 그 원리에 대한 기술을 A-프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지금 옆에 있는 에너지 회생 구축 장치 이렇습니다. 급하게 공부해서 영상을 만드니까 자, 전기 에너지 회생 구축 장치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데가 있었대요. 근데 효율적인 면에서 A-프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삼성 SDI하고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LG화학하고도 이제 기술 협약을 해서 양쪽 다 이제 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LG화학에서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 LG화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에 있는 매출은 대부분이 LG화학에 공급하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런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기 에너지 회생 구축 장치라는 거를 이제 같이 개발하면서 삼성과 LG와 이제 거래를 텄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성장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지금 회사가 그렇게 흘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요 세 가지 말고 추가적인 장비를 좀 더 개발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 2차 전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전지 장비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A-프로도 매출이 줄어나갈 거라는 점. 하지만 2019년도 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중에 초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런 식으로는 죄송합니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현재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2, 3년 정도는 상장하고도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2024년도랑 25년도쯤에는 약간 하락세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뭔가 다른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하락세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규 장비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연관성이 있고 그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불량품이 나오는데 그 불량품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 장비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려내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배터리 손실 있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거 쓰고 쓸 수 없는 거는 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느 일정 공간에 장비가 예를 들어 이건 대수로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열대라고 그냥 전 대수로 표현할게요. 열대를 이제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중간중간에 뭔가 딴 걸 좀 더 넣어서 효율을 13대 뭐 15대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장이라도 나중에는 이제 생산성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도 현재 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프로는 현재 매출은 이렇지만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2023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배터리는 한 80GWh 정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향후 제가 이거 100인지 120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100에서 120 정도 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하고 200GWh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증축할 예정이랍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뭐 소형차 엔진, 뭐 중형차 엔진, 트럭 엔진 뭐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늘려갈 예정이고요. 2023년도까지 생산 라인을 현재보다 2.5배 이상 늘릴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상장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돈으로
그 빚을 갚고 그걸로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데 돈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 라인이 2.5배 증축이 된다는 거는 물론 그대로 매출이 2.5배가 증가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2023년도에는 현재보다 2배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주가도 현재 예상하는 적정 가격보다 2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내연차 규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주거래처인 LG화학이 테슬라 쪽에 그 배터리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지, 뭐 그건 이제 저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테슬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주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A-프로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기대할 만한 장점이라는 거죠. 요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 얘기 드렸던 배터리 시험 측정, 데이터 분석 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생산력을 늘린다는 거고, 현재는 삼성 SDI하고는 거래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LG고, 근데 처음 시작을 삼성이랑 했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은 이번에 또다시 LG화학과 거래하다가 추가로 삼성하고도 거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법인이 폴란드, 중국 쪽에 해외 법인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른 회사들 쪽에서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홈페이지는 다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좀 중요한 큰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위에서 관련 내용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673억,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가 됐고요. 단기 순이익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봐도 75억은 남더라. 그래서 충분히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할 기본기는 튼튼하게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2020년 1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곱하기 단순하게 4를 하면은 2020년 매출이라고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곱하기 4 하면은 수치로는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 매출은 좀 낮아지기는 해요. 그냥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낮은데 웃긴 건 이 수치로 가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은 더 높아져요. 그리고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 금액이 좀 많죠. 이거는 영업이익 말고 다른 차 떼고 포 떼는 데서 이자라든지 뭔가 다른 게 돈이 더 들어올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못해도 물론 2분기 실적이 조만간에 발표가 되지 싶은데 그냥 1분기만 봤을 때는 최소한 작년만큼은 올해 유지를 할 것 같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일정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총 한 634만 주 정도가 공모가 될 예정이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한 55%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하고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기준 잡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기준으로는 사실 좀 낮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공모를 하면 시초가에 그냥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점으로 볼 것 같으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상한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공모가의 주식을 잡으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 플러스 그 상장일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는 매도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기관계 다른 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벌써 뭐 보호 확약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그런 수치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 관련된 데이터는 못 찾았거든요. 하지만은 그 요번 주에 아마 그게 IPO 스톡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거기서 땡겨온 자료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 자료만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모를 하는 데가 NH투자증권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농협부로 요번에도 SK바이오팜을 청약을 했는데 저는 그대로 그냥 청약하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때 사례로 보면은 농협 계좌는 그냥 그 전날에 그냥 개설만 하고 돈 넣으면 바로 청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쯤에 계좌를 개설하시고 하시면은 당일날 돈을 넣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그 청약일이고요. 금요일날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다 환불이 됩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한 15시에서 16시 사이에 청약하시고요. 그 다음날 환불 받으시면은 바로 또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목요일쯤 청약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크게 돈이 묶이는 기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찾다 보니까 이 종목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SK바이오팜 상장 후 초기 흐름을 계속 예상하는 영상이랑 한번 이 종목도 A-프로라는 종목도 이제 제가 공모를 했는 결과랑 그리고 향후 주가 예상이랑 상장 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분석해 가지고 꾸준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신규 공모 종목 A-프로에 대해서 정보를 좀 취합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기존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대응법이 있고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